지금 보시는 저렇게 풍선이 있는데 만약에 저 끈을 끊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만 물었어요. 저 이미지만 주고. 그러니까 풍선이 날아와 버린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드디어 오픈AI가 GPT-4를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독일 마이크로소프트 CTO 안드레아스 브라운이 약간 루머를 이렇게 뿌렸잖아요. 15일날 공개가 될 거다 했는데 진짜로 발표를 했네요. 이게 아마 구글도 이제 팜 API 소개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 이렇게 계속 이제 점입 가격으로 가다 보니까 이번에 오픈AI가 이미 기존에 이 GPT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까지 공개해가면서 총공세를 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저와 같은 챗GPT 유료 사용자들은 지금 바로 쓸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제 웨이팅 리스트도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면서 이미 예측이 되었듯이 멀티모달 방식, 그러니까 챗GPT는 지금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고 텍스트를 받는 방식인데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사진에 대해서 자기가 알아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 있는 것까지 시연을 한 게 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는지 실제로 이 챗GPT를 통해서 버전 3.5와 4.0의 차이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웹페이지나 이 동영상 통해서 이제 발표된 내용 말고 이 페이퍼까지 같이 세세하게 들여다보시면서 기술적으로 뭐가 확실히 바뀌었는지까지 한번 딥다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오픈AI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GPT-4 이렇게 나와 있죠. 챗GPT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게 포맷이 좀 바뀌었죠.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롬프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준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전부터 지원을 하던 것이고 여기 모델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레거시, 그리고 GPT-4. 야, 리즈닝과 컨사이스니스. 요게 굉장히 올라갔고 스피드는 굉장히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기존 3.5보다 실질적으로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부분들은 제가 영상 중간에 실제로 오픈AI가 발표한 그 데이터 부분 정량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속도 비교를 위해서 뭐 간단하게라도 좀 물어볼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GPT-4를 사용하게 되면은 4시간마다 이제 100개의 메시지까지만 딱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더 컴퓨팅이 훨씬 더 많이 쓰일 거고 그래서 좀 제약을 해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어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한글로 물어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나노미터로 말하는 선폭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칩 안에? 이렇게 물어볼게요.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죠. 예전에 이제 10나노 이상 때에는 이 선폭 기준이 있었어요. 게이트 부분의 이 선폭, 이 폭 자체를 기준으로 집적도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게 점차 미세화되면서 핀펫 공정이라던가 아니면 GAA 이렇게 넘어가면서 선폭 자체에 대한 것이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죠. 대신 그 정도의 선폭을 가질 정도로 집적도를 나타낸다라고 각 이제 회사마다 브랜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T-4 기반으로는 물리적 크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도 이렇게 들어주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포인트가 되겠죠. 선폭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공정에 대해서 몇 나노미터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선폭이 물리적으로 어떠한 딱 그 7나노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현미경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게 딱 물리적으로 그만큼 길이 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내가 알기로 최근 초미세 공정에서는 선폭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위치가 없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GPT-4를 하면은 조금 이제 느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더 나아졌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나아졌다고 하는데 요거는 계속 제가 써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개괄적인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전통적인 의미의 물리적 크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좀 보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GPT-4에서 원래 파라미터를 100조 개를 쓴다라는 말이 있었죠. 저도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GPT-3와 3.5 그리고 인스트럭트 GPT가 전부 다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쓰고 있었죠.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어떤 언론사였는지 다른 이제 분석 기관에서 트렌드를 따라서 그냥 대략적으로 추정을 한 값이지 실제로 샘 앨트먼도 이게 헛소리다. 어떻게 100조 개를 하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이 파라미터가 몇 천억 개다 몇 조 개다 이런 얘기에 대한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 실제로 오픈AI가 이걸 딱 공개를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컴퓨팅을 하면서 이렇게 전기를 막 먹으면서 쓰는 만큼 그만큼 수익이 되어서 돌아와야 되죠. 그러면은 무조건 파라미터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걸로 우리 AI가 더 짱이에요 라는 거는 이제 유명무실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제시를 해야 되고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 그렇게 치면은 2021년도 12월에 LG에서 X1은 3천억 개거든요. GPT-3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챗GPT가 지금 훨씬 더 유명하죠.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 자체는 비즈니스 모델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GPT-4의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픈AI가 공개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아티클에서도 뭐 구글이나 다른 애들이 이제 따라올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극비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픈AI지만 이제 AI를 오픈하지 않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속도가 굉장히 느리긴 한데 이 정도로 지금 아웃풋을 내고 있는 거 보면은 제가 AI 전공하시는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대략적으로
수정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전문 테크니컬 리포트들을 분석해본 결과 GPT 3.5까지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 그리고 GPT-4는 대략 한 3000억 개에서 6000억 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GPT가 결국 트랜스포머 모델이잖아요. 결국 이 컨텍스트를 이제 윈도잉하는 그 사이즈는 아마 비슷할 거로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게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쭉 앞에서 단어들을 생성해 왔는데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이 될 거냐 결정하는 수순으로 가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에 쭉쭉 입력되는 시퀀스 중에서 최대로 보는 이 윈도우 자체를 한정시켜 놨기 때문에 이 서버에서 돌리면서 컴퓨팅하면서 내뱉는 결과를 유사한 수준으로 혹은 유사한 오더로 그냥 수천억 개 수준으로 아마 한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캐파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연을 했을 때는 조금 이제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 부분들을 테크니컬 리포트, 페이퍼를 통해서 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시험 결과들이죠. 사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원래 GPT 3.5는 하위 10%의 성적을 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GPT-4가 상위 10%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명이 시험을 쳤는데 100명 중에서 이제 90등에서 100등 사이였던 애가 갑자기 1등에서 10등 사이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 점수가. 더군다나 생물학 올림피아드 이 부분에는 이제 100분위가 99%까지 달성을 했다니까 100명 있으면 1등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이그잼들이죠. 여기 뭐 GRE도 있고 대학원 시험 있죠. 저도 시험 봤었는데 혹은 SAT 매스라든가 수학 시험도 있네요. 이렇게 각각 분야에서 파란색 적은 전부 다 GPT 3.5의 결과인데 거기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GPT-4 노 비전이 있고 그냥이 있죠. 노 비전이라는 말은 텍스트만 보고 해석을 한다는 뜻이고 그냥 GPT-4는 이제 이미지까지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지까지 어떤 의미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알아서 판단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개선이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도표로 쫙 나와 있죠. GPT-4랑 GPT-4 노 비전이랑 3.5 지금 이제 90스라고 돼 있는 거는 100분위로 봤을 때 10%에 해당하는 거죠. 상위 10%에 해당한다. 상위 12%에 해당한다. 뭐 쭉쭉쭉 나와 있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3번 추석해가지고 우리는 뭘 사용했다? 포스트 트레인드 RLHF 원래 인스트럭트 GPT 그리고 GPT-3가 되면서 획기적으로 발전이 된 것이 바로 이 RLHF를 썼다라는 것이죠. RLHF 그러니까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잘 해줄 수 있도록 특정한 학습 데이터 혹은 전문성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피드백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트레이닝을 좀 더 했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면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실제로 사람이 개입을 해서 반영을 해줬더니 일단 인스트럭트 GPT에서 어마어마한 성능 향상이 있었거든요. 그거 기반으로 지금 각 분야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강화를 했다라고 해요. 50명의 전문가들이 이걸 좀 더 보정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니까 이렇게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여드렸던 이렇게 다양한 시험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심지어 수학도 그렇고 뭐 바이올로지도 그렇고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이 실제로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 사례에 대해서 보여줬다라는 결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자 이거 보십시오. GPT-4에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등이죠. MMLU라는 이 쉽게 말해서 벤치마크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57개의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한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얘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벤치마크 모델이 됐는데 이 GPT-4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 85.5%로 쫙 올라왔다라는 거죠. 아무 때나 이제 때려 맞추는 거. 그리고 팜 모델도 비교를 했었는데 GPT 3.5가 70%였는데 85%까지 껑충 뛰었고 여기서 좀 이제 재밌게 본 게 코리안이 17%입니다. GPT 3.5의 잉글리시 수준이 70%였는데 GPT-4에서 코리안 수준이 77%다. 3.5의 영어로 대답하는 수준보다 GPT-4의 한글로 대답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전히 좀 이제 떨어지긴 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점차 보완이 되어 나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 부분이 되겠죠. 원래 오픈 AI에서 달리를 이제 내가지고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저렇게 이미지로 생성해주는 거를 홍보를 해왔고 API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 자체는 또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 많은 뭐 미드전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까지 런웨이에서 동영상까지 내주고 있고 아니면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메이크업 비디오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거는 GPT-4에서 이미지를 알아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준다라는 개념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예시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저렇게 풍선이 있는데 만약에 저 끈을 끊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만 물었어요. 저 이미지만 주고. 그러니까 풍선이 날아와 버린다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생물학을 풀 때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을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고 지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서비스로 다양하게 파생되어 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영상으로 제공되지 않은 이 페이퍼에서 나온 예제인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자, what is funny about this image? 뭐가 웃기냐? 뭐가 웃기겠어요? 스마트폰에다가 VGA를 지금 꽂아놓은 저게 좀 이제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패널 바이 패널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은 GPT-4가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패널은 스마트폰에다가 VGA 커넥터가 꼽혀 있습니다 라고 저게 웃긴 포인트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보통은 컴퓨터 모니터에 쓰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널 2 패키지 for the lightning cable이라고 해놓고 VGA 커넥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진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면은 VGA 커넥터에다가 아주 작은 라이트닝 케이블이 꽂혀져 있네요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훨씬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입력할 수 있는 워드가 8배나 늘었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뭐가 좋으냐, 그냥 쭉 긁어가지고 다 넣어버리고 이거 요약해줘, 여기서 뭐 찾아줘, 이렇게 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영어 단어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뭐 수십 페이지에 가량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냥 입력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좀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쭉 보여드렸다시피 여러가지 언어, 26개의 언어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가용성 있게 쓸 수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PT-4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이런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신데렐라 얘기를 알파벳 A부터 G까지 각각의 단어들이 A, B, C, D 이렇게 하도록 얘기해줘 하니까 A, 뷰티풀, 신데렐라, 드웰링, 이글리, A, B, C, D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요거는 별로 안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체는 대단하죠. 사람이 하라 해도 힘드는데 이거는 GPT 3.5에서도 가능했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도 제가 시연을 해보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이 트랜스포머 언어 모델에서 이걸 생성하는 거는 결국은 넥스트 단어에 대해서 단어를 선택할 때에 저 A, B, C, D를 순서대로 이제 제한을 걸면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충분히 그 후보군을 물론 전체 컨텍스트에서 학습이 된 상태에서 이걸 빼내야 되겠지만 또 뭐 이거는 이제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지 않냐. 원래 또 라임도 맞추고 랩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러한 창의성 있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더군다나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일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공통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가능하냐라고 사실 이걸 굉장히 좀 어렵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사람들은 대충 이렇게 보고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아 저쪽에 안 겹치네 혹은 저쪽에 겹치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문장만 만들어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문장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시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퍼에 거의 제일 처음 있죠. 인트로덕션이랑 스코프 다음에 바로 나온 얘기가 프레딕터블 스케일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프가 나오고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 AI 모델의 스케일링을 자유자재로 하고 싶은데 그거에 따른 이 AI 모델의 성능 평가를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특정 모델로 이렇게 학습을 할 때 모델의 크기라든가 데이터 양을 얼마나 많이 증가시켜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정확도 높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지만이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에 요거를 잘 스케일링 해갖고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있는 작은 모델들을 기반으로 요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GPT-4가 딱 요 예측되는 지점까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이 딥러닝으로 학습되어 있는 이러한 기술 자체를 작게도 크게도 이렇게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예측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향후 비즈니스 모델로서도 상당히 활용할 여지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특정 분야에 딱 맞는 AI 모델, LLM 모델을 바로 적용할 수 있고 그 스케일링 작게 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겠다, 어느 정도 유지 보수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는 이제 한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스 해가지고 뭘 얘기를 하느냐. 원래 GPT 3.5 챗 GPT 쓰면은 거짓말인데 굉장히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검색 엔진으로 대용으로 되는 게 맞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hallucination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럴싸한 헛소리 때문에 제대로 이게 활용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GPT-4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코드를 개발을 할 때에도 코드도 이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짜주죠. 근데 실제로 돌려보면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역사라든가 라이팅이라든가 기술적인 내용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60%에 못 미치던 이러한 결과들을 80% 수준까지 많이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려면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약간 제동을 건 것 같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이 말 그대로 언어 모델이잖아요. 말을 하게끔 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선택을 해 나갈 텐데 GPT-4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세이프티 관련 이제 너무 이제 좀 선정적이거나 좀 잘못된 부분들, 윤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GPT-4가 이미 다양한 상업군에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듀오링고라는 이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거 그리고 뭐 Be My Eyes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이러한 프로젝트라던가 칸 아카데미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아카데미 쪽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영어를 이렇게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스피크 앱 관련된 스피크 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똘똘 뭉쳐갖고 우리 이렇게 지금 GPT-4 모델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너네 안 돼 우리가 지금 선점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어깨 손들어서 이제 과시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GPT-4가 결국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깜짝 발표돼갖고 이렇게 한번 간추려 봤고요. 사실 여러분도 페이퍼 다 접속하면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쓸모가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체 내용을 싹 다 긁어가지고 그냥 붙여버리는 거 그리고 바로 요약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이미지를 당장에 넣어가지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API가 나오지는 않았지만도 조금만 기다려보면은 여러분도 웨이팅 리스트에 등록하시면은 아마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이번 주는 정말 박 터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부 다 AI 뭔가 서비스 나왔다 발표를 해가지고 저 같은 유튜버도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렇게 AI 서비스가 계속 경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GPT-4가 바꿀 이 산업계 생태계는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구글은 또 어떻게 반격을 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이 협력 관계이면서 또 동시에 독립적으로 가는 이러한 이 애매한 관계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이 와중에 AI 콘텐츠를 생산하는 저 같은 유튜버에게는 풍년이면서 또 AI를 연구하시는 수많은 대학원생분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연구가 너무나도 빡신 게 아닌가 하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